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독방에 갇힌 것과 달리 또 다른 대상자 권우현 변호사는 아직 감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진관 재판장은 다른 법정에 직접 가서 이하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이 있었지만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가 넘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재판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실 건 없으시죠? 예, 그럼 오늘 재판은 마치고요. 피고인 퇴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나간 뒤 이진관 재판장이 직접 감치 결정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진관이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해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내린 그 감치 명령문을 무슨 마패처럼 들이들고 감치를 집행했다.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감치를 선고한 재판장이 다른 법정에까지 와서 집행을 지휘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도 현재 감치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 변호사보다 5일 많은 감치 2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정에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뒤 집행이 이루어질 거란 예상도 나왔지만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틀 전만 해도 같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일도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권 변호사가 나와 감치가 집행될지 주목됩니다. 두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인 김 전 장관을 따라온 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5일이 추가돼서 총 20일 감치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행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 이후에도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막말을 쏟아냈던 이 변호인단이 정작 그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브 계정에서 동영상을 하나 빼고는 싹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나름대로 좀 걱정은 하나 보네요. 그러게요. 후환은 두려운 거 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조인의 정말 품위 손상의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면허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뭐 선동하는 유튜버의 모습이지 김용현을 변호하는 법조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제한 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정말 사후 약방문인 그런 대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보니까 슈퍼챗을 엄청 받아가지고 400만 원의 그날의 수익을 냈잖아요. 그 당일날 한국인 유튜버에서 1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20%가 늘었대요. 그 전날에는 수익이 32만 원이었는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수익이 400만 원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잠깐 그냥 감치 며칠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선동을 하고 인지도 쌓고 나중에 정말 출마까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도 결국에는 지금 재판으로서의 양형이나 이런 거에 승부수를 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극우들의 선동, 그래서 여론 선동을 프레임을 잡아서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런 변호인단의 정말 망태를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정말 의문이 드는 생각입니다. 예. 이승훈 위원님, 이 절차적으로 하나 여쭙게요. 아까 제가 앞서 이하상 변호사 말고 권우현 변호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권우현 변호사는 15+5, 총 20일 지금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법정에 안 나타나서. 그러면 뭐 외부에 있을 때라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뭐 경찰을 통해서든 예. 법원의 직원을 통해서든 집행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왔다는데 혹시라도 감치 집행이 될 것을 우려해서 둘 중에 한 명만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뭐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감치됐으니까 또 다시 권우현 변호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마 다음 재판 때 감치가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그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다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증거 인멸하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에서 법정 모독죄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예.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유튜버를 내렸다는 것은 즉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증거를 내린 것 같고 서초경찰서에서
당분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1벌 벗기 의무로 변호사도 당사자 의뢰인에게는 도움이 안 되면서 자신들이 법정을 못 오가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변협에서도 징계하고 또 법무부에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이진관 부장이 저는 이 감치시킨 것도 상당히 섬세하다라고 느꼈었던 게 2월 19일 날 선고날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 본류 선고날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사형당했던 그 재판에서 지기현이 담당하고 있는. 근데 이제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감치가 풀려나는 날이 2월 16일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들은 계속 법리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도저히 제 생각에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이거는 정치 재판이다. 정치적으로 이 재판을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월 19일 이후에 풀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가지고 어제 감치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감치가 되면 본인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구치소로 일단 가면 독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일단 사복을 벗고 바로 거기에서 그 뭡니까 이제 죄수복을 줍니까? 일단 감시가 돼서 서울구치소로 인계가 되면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신체 검사를 하게 되죠. 예, 예. 예. 신체 검사를 하고 이제 몸에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뭔가 숨겨놓은 그런 흉기 같은 게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옷이나 자신이 이제 가지고 갔던 물건들은 다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서 네.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가족이나 이런. 아 가족에 이제 전화는 해줍니까?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전화든 뭐 통지든 이렇게 하는 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약간 좀 이제 진정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약간 대거리를 안 해주고 네, 예, 예. 이제 혼자 알아서 조금 시간을 좀 가져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이제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면 되는지에 대한 이제 교육 이런 것도 좀 시켜주고 통지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이제 이렇게. 당장 이제 옷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복 같은 건 그러면 거기서 사야 됩니까? 아니면 내복까지 요즘 감옥 가면 줍니까? 저 잘 몰라가지고 그 겨울에 교수님 감옥 수영복이라는 전문가인가요? 게 안 약간 그래도 손바지 같은 거 궁금해서. 주는 걸 아는데 내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첫날에 영치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만 입는다. 맞아요. 추가적으로 내복이라든지 뭐 더 추가적으로 그 내부에서 살 수 있는 게 있대요. 네. 그런 걸 전혀 못 산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추웠어야 돼. 그저께요. 뭐 많이 추웠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혼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지는 게 내복부터 주느냐, 내복부터 주느냐. 기본적으로 그 옷을 아니 그러니까 주어진다고 합니다. 손바지 속옷은 줄 것 같은데 내복은 안 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엄청 추웠는데 뭐 잘 견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냉방에 넣어놓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난방이 됩니다. 하필 오늘 날이 풀렸어요. 어제 좀 추웠어. 어제는 좀 추웠죠. 하필 풀려가지고 좀 어제 많이 풀려서 안타깝. 그래서 제가 제가 물어본 정신교육 게 똑바로 돼야 되는 그러면 다들 기본적으로 주어진 걸로 겨울을 나느냐 아니랍니다. 영치금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보온을 위해서 뭐 구매를 본인이 해야 될, 사죠. 예. 예, 구매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기본밖에 갖추지 못했다. 반성 좀 하고 나오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왜 들어갔는지 누가 탄압해서 갔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없는데 본인만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보름쯤 있다가 16일 날 출소하지 않습니까? 또 나왔어. 계속 저렇게 하면서 본인 영웅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훈계했니 가르쳤니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었니 어떠니 할 거 듣는 게 벌써 스크린처럼 제 머릿속에 가길래 한 번 더 또 법정에 가서 추가 감치를 당할 만한 본인의 발언을 할 것 같으면 직접 법정 가서 하라는 말까지 제가 좀. 일단 감시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도중에 재판을 방해하는 정도의 난동을 부렸을 때 행해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뭐 구치소에서 화를 낸다고 해서 감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도관들이 못하게 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동 부리고 난리를 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징계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그나마 이하상 변호사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거기 가면 본인들 친구들 많잖아요. 윤석열 있죠, 김용현 있죠, 한덕수 있죠, 이상민까지 다 있습니다. 가서 반상회 같은 거 하시면 되죠. 그나마 이제 그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운동도 같이 하지 않나요? 운동이요? 근데 못하나요? 이제 독방에 수감돼 있으면 어쨌든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런 배려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낙 재소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겹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사무실 보이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접견하러 갈 때 이렇게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서로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서로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시끄럽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부딪히게 좀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가 뭐 그 안에서 반성할 것 같지는 않고 화를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그 개신교 신자, 크리스찬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 이 사람들 다 방송 나와서 하나님 계속 팔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인 거 맞죠? 예수님도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저렇게 다를까? 윤석열 지금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처럼 사시는 그 수없이 많은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다르다 같다 이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면 네.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감시가 직접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범죄 위하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변호사들이 물론 시끄럽게 떠들어도 더 이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모욕하거나 이런 행동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지금 제재하는 건 어떻게 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큰 소리 치면서 언론에 보도자료 다 냈는데. 그게 6개월 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이게 11월 19일 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명 자료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회장도 이럴 때 좀 자신이 좀 건의라기보다는 책임감을 다하는 의미에서 빨리빨리 소집해서 소명받고 징계해서 변호사 자격을 뭐 2년, 3년, 최대 몇 년까지 이렇게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징벌 같은 거를 이제 내리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변협의 사람 뭐 3명, 그 다음에 외부 인사들 뭐 몇 명 해가지고 검사들 뭐 판사들 이런 사람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감치가 된 것이 뭐 아주 죽을 죄는 사실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뭐 변호사 제명까지 이르거나 뭐 중단시키거나 이렇게까지도 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6개월 이상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사실 이제 그 변협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좀 보수적인 성향들이 좀 많아서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봐줄 가능성도 높다는 거네요. 그러면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변협도 기대하지 네, 말고. 일단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저스티스 프롬 스카이님, 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또 스픽스 역전 영사들 지금 시청하러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콜린님, 104둘, 콜린 104둘님, 임세훈 소장님 오늘도 꿀잼입니다 하셨고요. 구동유진님, 야마도라님, 김보중님, 네, 모두 다들 감사드리고요. 노 변호사님 화이팅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양양님께서 이하상 감치 정도로는요 이제 도파민도 안 나올 거니까 재판결이 제대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이러셨고요. 황금알님이 내란숙의 이름은 지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김건희 윤석열도 난방이 안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고 금요일부터 서울 지역 영하 10도로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날씨 좀 추워져라 하시는 분들 아이 잔인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의왕만 특별히 추워졌으면 좋겠네요. 의왕 시민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윤석열의 일반인적 재판도 있었습니다. 그 네. 피고인이 김용현이 또 피고인이거든요. 오늘 원래 같이 감치를 당해야 되는 권오현 변호사 나왔어요? 일반인적 때는 또 안 나왔습니다. 아마 자기도 감치를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게 돼 있다. 차라리 이하상 변호사랑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뉴스들 짚어볼 텐데 제일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이하상 변호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고 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지만 뭐 본인이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뭐 유튜브 활동이든 뭐 집회 활동이든 일련의 정치 활동이든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정에서 보인 모습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았었고요. 뭐 두 분도 변호사지만 어떻게 변호사가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보였었고 과거 11월에 이미 이진관 판사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은 바가 있었죠. 당시에 구치소에서 뭐 절차상의 문제로 하루만 있다가 나왔던 상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 변호인으로 나왔었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진관 판사가 직접 이 감치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판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군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좀 미비점, 전 미비점이라기보다는 이하상 또 건모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저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뭐 절차와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아니까요. 이름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예상 못했는데 아마 이번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는 아마 벼르고 있었다. 벼르고 있다. 말을 사투리 표준말 쓰려고 힘드네. 예, 경상도 생각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는 배루다. 네, 언제 이하상이 나타날 것인가. 김용현 재판부 여기는 본인이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예. 끝난 직후에 경위대로 같이 왔거든요. 그렇죠. 직접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했던 거 아닌가. 뭐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선고도 다 끝났고 한덕수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직접 집행을 좀 선보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감치 자체가 굉장히 변호인에 대한 감치. 저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제 법정이라는 곳이 가보면은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항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하여튼 인생에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법정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을 때 선고가 나오거나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감치 이전에 퇴정 명령을 내려요. 이 사건에서도 감치 이전에 나가세요라는 얘기를 먼저 그렇죠. 하고, 누구세요 물어보고 나가세요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 또 감치도 그냥 바로 감치시키는 게 아니라 경고를 줘요. 그렇게 하면 감치합니다. 거기서 보통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이제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치는 구치소에 가게 되고요. 구치소에 가게 되고, 다만 우리가 구치소에 가게 되면 이제 형벌과 관련된 재판 미결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감치 제도는 이제 행정제재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아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15일간 그리고 구치소에서 미결수와 같은 지위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결수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렇죠. 입고 똑같이 배정이 되고 똑같이 입게 되는데, 이제 감치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게 그러면 책임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의 징계도 남아 있고요. 또 우리 형법에 두 곳, 그러니까 국회 회의장과 법정이라는 곳은 그 심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 국가 기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국가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과 법정에서의 소동에 대해서는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소동은 이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감치가 집행된 이후에도 아마 기소나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계속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판사에 23년 대해서. 선고 나온 날 유튜브에서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모욕죄가 되겠어요. 그리고 대현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이제 백정 판사 얘기하는 겁니다. 대현이가 지져도 진관이가 지져도 우리는 간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식의 막말을 했던 것들까지 다 지금 우리가 다 봤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지난번 감치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구치소와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지금 교정을 했다는 겁니다. 정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남겼던 말이 변협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변협의 회원이시죠. 그리고 변협에서 뭔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때도.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변협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협징계가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번 징계가 아마 향후 변호사 윤리와 관련된 또 중요한 또 어떤 기준점이 되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어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시작일 뿐이고요. 지금 여러 좀 전에 말한 형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까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하상 변호사가 14일 이후의 모습이 궁금해요. 본인은 엄청 좀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제가 피의자들이 이제 최초로 구금됐을 것 같은데 본인 인생에서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하상 변호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15일 중에 14일을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날로 계산하고, 아마 그날 하루 있었던 것도 24시간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하루 쳐준 거예요. 하루를 쳐주는 원래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권우현이라는 변호사 한 명 더 있죠. 안경 쓴 그 사람은 20일짜리예요.
아직 이 사람은 지난번에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집행이 안 됐는데 조만간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유승수라는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감치 집행 후에 법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인신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반발과 함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감치명령에 대해서 즉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갑툭 법적 용어를 써놨는데 뭐 법률적으로는 다 뭐 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틀린 말들이 있어요. 뭐가 틀렸죠? 다른 재판에 나와서 뭐 인식 뭐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하는 재판에 들어와서 벌였던 일을 이진관 판사가 감치 명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을 범죄를 뭐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이건 뭐 자기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것뿐이고요. 아마 이 표현은 그거 같아요. 지금 김용현 재판에 와서 집행을 해갔다는 그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변호사가 쓴 거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행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이하상 집에 가서 하는 건 낫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하상이 어디 있는지 막 권우현 변호사가 있었으면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돼야 된다. 이하상이라는 이름. 뭐 예를 들면 확인하러 생년 월일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서울구치소와 이 법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요 아는데도 혹시나 잘못했다가는 왜냐면 불법 소지가 있으니까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났던 것을 그때 아마 그런 어떤 미비점 사실은 일반 변호사가 그렇게 감치 명령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감치되잖아요. 겁을 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누구게 이러진 않아요. 맞춰봐라 이랬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미비점을 이제 법무부에서 보완했다 하고 사실상 권우현 변호사도 곧 잡혀서 갈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형사소송법이 내는 조문에 있는 걸 하긴 한 건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주장 자체가 뭐 신뢰관계인 동석 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신뢰관계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진술이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둔 건데 갑자기 김용현에 대해서 막말로 피고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무슨 신뢰관계인 동석 그 자체가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약간 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이제 서울구치소 의왕 서울구치소에 이제 그 갔다고 해요. 그 이분이 굉장히 가까운 분 전광훈 씨랑 가깝잖아요. 전광훈 목사랑 가까운데 봤어요. 전광훈 목사는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저께 혹시 그저께였어요. 저도 2호실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2호실에 강현재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12호실에 있었는데 아니 그런 사담은 따로 하시고 재미는 있잖아요. 아니 정광훈 봤어.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구치소 내에서 전광훈 씨와 이하상 씨가 만날 일은 없다는 거죠.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없다. 알겠어요. 오히려 재밌잖아요. 눈 마주쳤어요 전광훈 씨하고. 그 뭐라 그래요? 근데 막 팔을 휘휘 저으면서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는 느낌이긴 한데 뭐 그래서 제가 인사하기는 뭐하고. 사실 서울구치소에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저도 내일 또 제가 가야 되는데 서울구치소 갈 때마다 거의 계속 봐요. 권성동, 이상민, 김만배, 한덕수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갈 때마다 서울구치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남부는 한 10몇 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서울구치소 가면 일부러 찾아다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투명 아크릴 다 투명 아크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보이잖아요. 사각으로 보이면 더 잘 보일 거고. 권성동 같은 경우 자기하고 접견을 사서 저를 계속 쳐다봐요. 김만배 씨는 정말 계속 인사하고. 그분들도 이제 TV 보는 느낌으로 보겠죠. 약간 방송에 나오니까 아니까. 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집회 현장에서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전한길 씨죠. 전한길 씨는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면서 뭐 현장 공항에서의 모습들도 아마 다들 뉴스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지규현 판사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무죄 공소 기각을 선고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게 재판 앞두고 판사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 전한길 씨는 뭐 여러 혐의들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용돈 PD하고 함께 이 12.3 내란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공항에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마중을 왔는데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라는 정당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민경욱 대표 계속해서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 예, 사람. 과거 앵커했던 네. 그 인물이 왔었고 그리고 국대떡볶이 그 김상현 대표도 여기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공항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제는 좀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본인이 이번에 안 들어오면은 이제 그 들어오면서 이제 체포되는 영장 발부 직전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저 장면에서 좀 안타까웠던 게 저렇게 메이저 언론사의 마이크들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 저게 꼭 필요했을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저 사람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얘따 관심하고 준 건데요. 제가 보니까 좀 그 메이저 언론사들의 저런 마이크를 앞에 두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구속될 사유가 하나도 없다. 경찰 가서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주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도주 우려라고 봐야 돼요. 해외에 계속 있잖아요. 네. 여권 거의 만료가 직전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가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담보가 안 됩니다. 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도주 우려 있다고 봐서 영장으로 갈 가능성. 뭐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범죄 소명,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도주 우려가 되게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요소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구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스스로. 지금 12월에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지금 8건이 고발돼 있더라고요. 네. 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 해서 8건인데 관련해서 12일에 경찰에서 불렀으니까 그 이후 상황 보면 되겠고 뭐 구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한길 씨가 이제 뭐 저렇게 지금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관심을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저기서 했던 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재판 2월 19일에 있을 재판에 직위원 판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아유 그렇진 않죠. 전혀 뭐 아마 보지도 않았을걸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인성 판사의 재판이 약간은 한덕수 재판. 예. 네. 아니요 우인성 판사가 했던 김건희 재판. 예. 김건희 재판이 약간은 직위원 판사가 또 생각하는데 뭐가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뭐 그럴 가능성 낮지만 그럴 수는 있다. 이전에 이진관 재판하고 직위원 재판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인성 재판부에서 했던 그 판결이 사실 납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납득이 어려운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들도 있겠구나 부장 중에.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힌트 같은 걸 줬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구나라는 혹시나 그런 어떤 안도감을 줘서 다른 결론을 좀 낼까봐 두려움은 사실 저는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죄나 공소기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정 수준의 걱정. 오인성 판사의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판단, 그 주가 조작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이제 항소심에서 무조건 뒤집혀야 될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 직위원 판사가 내릴 이제 19일 재판은 내란이잖아요. 근데 내란과 관련돼서 법원에서 2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재판이 나왔어요. 노상원 재판에서 판결문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판결문에 적시를 했고요. 그렇죠.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12.3 내란이라고 합니다. 라는 명칭을 쓰면서 내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판결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순간 우리 장윤선 기자가 도착하셔가지고요. 취재 편의점 점주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은 뭐 이하상 감치, 그리고 뭐 이 전한길 귀국 정도 얘기했고 지금 이어갈 것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뭐 파면이 됐죠. 내란 당시에 이제 국회 침투했던 사람이었고 발언이 망상 수준이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첫날이었나요? 그 뭐 막 눈물을 보이면서 부하들을 생각하는 지휘관인 것처럼 보였었다가 그 뒤로 보여주는 행태들 그리고 본인이 했던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파면의 이유가 됐는데요. 지금 자신의 SNS에 전한길 씨가 이제 변호사비 대주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도 남겼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궤변도 했고요.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역습에 나서야 한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한미동맹으로 맺어진 세계 최강 미국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극우주의자들의 망상 레파토리잖아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황이 윤칼을 구해줄 것이다. 뭐 이런 뭐, 건데요. 뭐였죠? 항공모함 갖고 와서 구해준다. 돌았다면서 항공모함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현직 특수임무 단장을 했던 큰일 분이 나죠.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몹시 대단히 위험하죠. 위험한 매우 거죠. 위험한 사고였죠.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저는 박지훈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파면을 당했는데 왜 연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연금이 50%가 지급이 된다는 그건 제가 건데.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연금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낸 것 절반, 그리고 자기- 연금 공단에서 나오는 자기 절반이니까 자기 자기가 낸 거 불입금 정도 돌려준다.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그 군인으로서 당신이 우리 국민연금하고 국가를 똑같은 그렇죠. 거고. 똑같아요. 국가를 위해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같이 이제 연금을 예, 써야 되잖아요. 예. 파면됐으니까 당신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당신을 위해 해준 거는 다 뺏는 거예요 이제. 예. 자기가 당신은 낸 이제 것만.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예. 근데 자기 돈은 자기가 저축해 놓은 불입한 돈이잖아요. 거니까. 자기 저축 돈은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50%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50%를 통상 넣어놓으면 그 국가가 퇴직금을 더 50% 그러니까. 합쳐서 100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범죄로 전역을 하게 되면 퇴적인데 그렇게 되면 50%밖에 못 받고요. 그렇죠. 파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임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50%. 50% 자기가 낸 거는 가져가는 자기가 낸 돈. 그게 이제 지 거예요. 공무원, 저축성.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징계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나는 재판할 때 군인연금은 우리랑 좀 다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목적이 그거예요. 집행유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못 받아요. 그 집행유예 안 받는 거. 아. 그래서 선고에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고 아. 벌금 받게 되면 상관없이 퇴직금 다 받아가는 거예요. 오래 근무한 사람 퇴직금 꽤 많습니다. 그렇겠죠. 엄청 군에서. 많습니다. 예. 예.